자, 천재교육 교과서로는 23쪽에 지구계의 순환과 상호작용, 그 다음 우리 대원고 학생들 중에 3학년들은 일단 그 1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0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서 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겁니다. 23쪽에서부터 해가지고 페이지 상으로 이제 한 30쪽까지 내용은 주로 수능에서 문제가 다뤄진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다뤄지느냐면 첫 번째 유형은 이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했는 반도 있을 텐데 뭐 대부분 사진 자료를 제시해주고 뭘 준다고요? 그냥 대답해도 됩니다. 뭐라고? 사진 자료를 제시합니다. 제시해가지고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사진 자료로 주어졌는 게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현상입니다. 뭐라고요? 자연현상을 뭐 예를 들면 태풍 뭐 아니면 해일 이런 사진 있죠. 그 사진을 주어졌을 때 그 현상에 근원 에너지가 뭐냐 물어봅니다. 글쎄요. 오케이? 그럼 근원 에너지는 일단 명칭만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은 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로는 조력 에너지. 제일 많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 수업 시간에. 외울 때 뭘 외워야 된다? 암기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 암기하시고 나오는 게 국한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외우고 내가 외웠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어진 자연현상의 에너지원은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99%입니다. 알겠어요? 접근을 한다면은 됐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죠. 대표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 뭐가 있느냐 정리하면 화산, 지진 이런 전부 다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운동이라는 말을 나중에 배웁니다. 2학기 1학년 같은 경우에 한운동이거나 혹은 이거를 모두 뭐라고 하느냐 지각 변동과 관련된 것은 전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됐죠? 원래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 때문에 발생했는데 라는 것도 좀 물어볼 수는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근원은 우리 지구 내부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그런 원소들을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사성 원소들은 지구 환경에서 되게 불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다 이거야. 알았어? 편안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떠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지구 환경에 지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 환경에서 지가 들고 있는 어떤 스스로 들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뿜어서 적당한 에너지로 만들면서 됐냐? 만들면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서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을 붕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붕괴. 여러분들 자주 쓰는 멘탈 붕괴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멘탈 정신이 부서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가 결국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붕괴라고 하는데 이때 뭐가 나온다? 열에너지가 나온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일종의 핵반응입니다.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우라늄 같은 놈은 에너지 내뿜어가지고 납으로 바뀝니다. 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해당하는 현상의 한 개죠. 뭐냐면 조덕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최근에 들어서 자꾸 그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걸 좀 추가를 하자면 조덕 현상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해수면이 높낮이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어느 지역에서 해안가에서 낮아졌다가 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아질 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흐름이 어떻게 되지? 해안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높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해안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던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높아졌다는 느낌보다는 뭐가 들으냐 하면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됐어요? 실제로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밀물. 그 다음에 낮아질 때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썰물이라고 하고. 이때 이 조석 현상은 조력 에너지 때문이잖아요. 그죠?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이 흐름을 모두 합쳐서 흐름을 뭐라고 한다? 조류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뒤쪽에 친환경 에너지에서 뭐에서? 친환경 에너지에서 조력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조력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발전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 나머지 하나가 무슨 발전? 조류 발전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근본적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죠? 조석 현상.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조력 발전은 일단 뭐가 있다? 댐을 설치합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뭐가 없다? 댐이 없어요. 댐이 필요 없어. 됐어? 말 그대로 흐름만 이용합니다. 뭐만 이용한다고? 흐름만. 그래서 조력 발전인 경우에는 높낮이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높낮이 차를 이용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조류는 어쨌든 흐름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조류가요, 이 밀물 썰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곳이 해안가에서는 대부분 좀 느립니다. 속도가. 뭐라고? 속도가 느린데 이 흐름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지역도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서해안의 섬과 섬 사이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이 빠져나갈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일종의 병목현상 같은 것도 좀 일어나고 물리에서 얘기하는 베르누이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몰라도 돼. 알았어. 그건 잘 몰라도 돼. 어쨌든 섬과 섬 사이를 지나가는 밀물과 썰물은 속도가 어떻다? 해안가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됐냐? 그래서 얘는 댐이 필요 없이 뭐만 설치하면 돼? 그 속도가 빠른 지점에다가 뭐? 터빈만 달아주면 됩니다. 됐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어쨌든 해안가에서 높낮이 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 뭐를 설치한다? 댐을 설치해가지고 밀물이 가득 들어왔을 때 댐으로 뭐? 가둬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설명하면 되지. 요게 밀물이고 이게 썰물 상황이다. 정확한 표현은 꽉 들어왔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만조. 확 빠져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하는데 확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뭐를 설치한다? 댐을 설치해놔야 됐어요. 들어왔을 때 얘를 한참 동안 쫙 들어왔을 때 닫아버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또 썰물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물은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니까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물의 높이와 바깥쪽에 있는 높이에 뭐가 생겨? 높낮이 차이가 생기고 이때 이렇게 되면은 슬슬 나갔다가 슬슬 들어오는 것이 순간적으로 댐을 열어버리고 터빈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낮이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수능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림 자료 주잖아. 맞아? 그때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댐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크게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다만 대답을 이래 해주라는 거지. 댐이 있어. 얘는 궁극적으로 뭘 이용하는데? 높낮이 차를 이용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댐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다? 터빈만 있고 그럼 흐름의 속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둘 다 근원 에너지는 뭐다? 조력 에너지다. 됐어요? 한 번 더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마그마 가지고,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뜨겁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물 끓이는 게 많습니다. 물을 끓이면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를 압력을 가득 줘가지고 세게 나오게 해가지고 수증기압으로 뭘 돌려? 터빈을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 그게 발전 방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물 끓여서 하는 거를 물을 누가 끓이느냐? 첫 번째 석유 석탄으로 끓인다. 화력.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뭐 방사성 원소 이것도 열이 나오잖아요.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따로 모아서 바닷물 쭉 끓이는 거야. 그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핵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구? 마그마 자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네, 마그마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 발전 방식을 뭐라고 한다? GR 발전이 대표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한 가지 물어볼까요? 친환경 에너지는 크게 몇 종류 있지? 다섯 종류죠. 네. 지금 손으로 펴주고 몇 종류냐고 그랬잖아. 맞아? 그 중에 몇 개가 나왔어? 3개. 아니죠. 에너지냐, 발전이냐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 두 개는 두 종류의 발전이긴 하지만 에너지는 얘죠? 네. 얘 나왔죠? 네. 몇 개 남았어? 3개. 세 개 남았지. 세 개가 뭐지? 첫 번째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 태양 에너지 자체 이용하는데 발전 방식이 두 개야. 몇 개? 2개. 하나는 빛, 하나는 열. 됐어?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태양 에너지가 지구 전 지역에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대기가 그런 불균형,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그럼 바람 가지고 바람개비 돌리듯이 터빈 돌리면 되잖아. 맞아? 네. 그게 바로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 그 다음 바람이 불다 보면요. 뭐도 생긴다? 파도가 생겨요. 주의할 점. 이놈은 파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도는 얘는 사실 누구 때문이지? 달. 주변에 달과 태양이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파도가 치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태양. 바람 때문입니다. 그럼 바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까? 태양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두 개 합쳐서 태양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 그 다음에 파력 에너지, 파력 발전. 요렇게는 에너지로 따지면 세 종류지. 태양, 풍력, 파력 요렇게 세 가지는 전부 근원 에너지가 되고 태양 목소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의하실 점은 태양광 있죠, 광. 태양열 말고 태양열은 어떻게 할까? 열이잖아. 뭐 할까? 역시 물 끓여. 맞아요? 수증기하고 터빈 돌리지. 태양광은 유일하게 터빈을 안 돌립니다. 알겠습니까? 뭐를 이용하지? 포인트. 꼭 기억해. 태양광 발전에서 기억할 거는 태양전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 태양전지가 태양빛을 받아서 바로 전류신호로 바꿔줍니다. 알겠어요? 원리는 지구하고 어느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광전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 광전 효과를 사용한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원 에너지 얘기하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까지 한 방에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앵간한 거는 독서 정리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했는 말이 다 쓰여져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요 23쪽의 첫 번째 유형으로 사진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물어볼 수 있다고? 근원 에너지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구의 하위 원역이 누가 참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지구의 하위 권역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야 된다고? 지, 수, 기, 세, 뭐 조금 더 하자면 왜까지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냐? 됐어요. 주로 일어나는 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2개의 권이, 몇 개의 권이? 2개의 권이 설치되는 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 페이지로는 29쪽에 해당하는데, 사진이 6장 나옵니다. 그죠? 네.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1-12에 있는 화산 폭발은, 어느? 화산 폭발은, 에너지원은 뭘까?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권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직권에서 일어났지. 주로 발생은 직권이에요. 뭐라고? 발생은 직권인데 얘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화산은요, 한번 터지면 그 인근의 모든 권역을 다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건 어디에 준다고 하면 돼? 직권에도 영향을 주고, 기권에도 영향을 주고, 수권에도 영향을 주고,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생명체는 작살 나겠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됐냐? 주의하실 점은 그 화산 폭발은 뭐하고 연결을 좀 지어줘야 되냐 하면 저거죠. 탄소순환. 뭐라고? 탄소의 순환. 자, 어차피 그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이제 다 볼 건데, 탄소의 순환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또 페이지 한번 잠깐 이동할까요? 24쪽이죠? 24쪽에 그림 1-9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화살표가 총 나와 있는 건 12개인데, 제가 강조한 건 7개죠? 네. 맞아요? 네. 대놓고 제가 거의 문제 퍼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들어. 제가 적어드리지 않은 나머지 5개 있지? 네. 조사하십시오. 알겠어요? 안 써준 5개도 조사를 해봐. 알았어? 알겠습니까? 네. 아니, 많이 나와.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알았어? 네. 간간히 느낌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화산 폭발에 의한 탄소의 순환은 뭐가 있을까? 있었죠. 탄소 순환할 때. 뭐였냐면 어디에 있던? 직권에 있던 직권에서 석회성 탄산염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알고 있는 물질로 얘기하면 석회암. 뭐라고? 석회암이 탄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그마 등대 강력한 열이 가해지면 얘가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누가 나온다? CO2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주로 화산 폭발이 탄소의 순환하고 엮여질 때는, 뭐하고 엮여질 때는? 탄소의 순환으로 엮여질 때는 어느 권에서 어느 권으로의 이동이다? 직권에서 기권으로의 이동으로 보통 많이 표현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3 그림이 몽돌 해수욕장 나옵니다. 그죠? 이건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건 좀 과정 자체도 좀 길긴 한데, 이건 간단히 정리합시다. 얘는 결국 파도가, 뭐가? 해안가에 있던 암석을 계속 쭉 때려가지고, 암석이 동글동글하게 풍화 침식을 당해서 거기 남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왔네. 자, 에너지원은 뭐고? 파도죠? 파도니까 바람이면? 됐어요? 두 번째, 누가 누구를 때렸다고? 수권이 직권을 때린 거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몽돌 해수욕장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가보면 자갈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고운 모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바닷가는 강의 하류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한다고? 결국 강물이 흘러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류쯤 오면은 덩어리 큰 놈들은 이미 이전에 유속이 느려지니까 따라앉고, 바닷가쯤 오면은 입자가 어떻다? 대단히 고운 놈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돌 해수욕장 가보면 모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일단 강의 하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뭔가 강의 하류 유전이 연결된 곳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 하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근처에 가보면 자갈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사이사이에. 모래도 꽤 많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가보면요, 쭉 가보면 계속 자갈만 나옵니다. 한동안.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게 약간 해안가, 해안 절벽 같은 곳이에요. 여기요. 알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나온 게 1-24의 태풍이죠.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어느 번의 작용이다. 태풍은 나중에 2학기 때 2단원 할 때 좀 배우긴 합니다. 태풍의 발생원은 바닷물이 결국 증발한 겁니다. 뭐라고? 바닷물이 증발한 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됐어요? 어느 번의 작용이다.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1-15 모내기 있죠. 모내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생물권에 속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에너지원이 뭡니까? 지각 변동.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각 사람이 하는 게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죠?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감으로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내가 찍긴 찍었는데 이해는 잘 안 되지? 우리 뭐 먹어? 쌀 먹잖아 주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개 먹죠? 근데 결국 먹고를 거꾸로 추적해서 내려가면 뭐 먹니? 누군가는 식물을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식물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데? 뭐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빡빡빡 나와야 돼.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고3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고2도 마찬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보다 2년 정도 더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접하는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16의 폭설 어디서 일어난 거다? 이건 일단 기권입니다. 뭐라고? 대기권에서 주로 일어난 현상이죠. 에너지원은 뭘까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가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가열하고도 사실 관계는 있어. 겨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우리나라 건조한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서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습하거든요. 습한데 기온은 차가운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력하게 내릴 때면 상승기로 가야 된다. 뭐가 일어난다고? 그럼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차갑기는 한데 상승을 해. 상승을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겨울이 아닌 상황이면 비구름을 만드는데 얘가 올라가서 뭐 돼버려? 야, 엄청난 눈을 이제 뿌리게 되는 눈구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폭설도 에너지원은 뭐라고 해야 된다? 태양 복사. 유일하게 이제 오로라 하나 또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디에 작용이다? 외권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장이죠. 됐습니다. 자기장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것 중에는 빛도 있고 물질도 있다. 근데 빛 중에도 해로운 게 있고 물질 중에도 초속 400km 이상이 되는 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자외선을 비롯한 짧은 파장을 막아주는 것은 어쨌든 대기입니다. 뭐라고요? 대기. 주의할 점,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오존층이 맞아. 그런데 자외선보다 짧은 놈들도 모두 오존층이 막아준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오존층에 너무 꽂히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태양에서부터 초속 400km 이상의 놈이 튀어나오는 거를 고속 에너지 입자 또는 고속 하전 입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대기가 막아주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갇혀있는 놈들이 양극지방으로 자기장을 따라가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방전을 일으키는 게 바로 오로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로라는 결국 지구 자기장이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한 가지 추가 하나 해드릴게요. 고속 에너지 입자가 한 방에 많이 확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뭘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게 확 몰려왔어. 지구 자기장에 충돌하겠지. 지구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뭐 한다고? 근데 지구장이 막으면서 지구 자기장이 약간 좀 그 정상적인 상태보다 좀 흔들립니다.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폭풍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해. 태양풍이 일어났을 때 지구 쪽으로 일어나면 지구 자기장은 자기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의 하나의 결과가 오로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 첫 번째로 그 23쪽에서 29쪽 사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유형은 뭐를 둬서?
사진 자료를 자연 현상을 사진 자료로 제시합니다. 아니면 글로 줄 수도 있어요. 됐냐? 그래서 묻는 게 뭐 물어본다? 에너지원이 뭔데? 두 번째, 누구하고 누구의 상호작용인데 이걸 물어본다라는. 됐어요? 크게 보자면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아까 일부 좀 그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두 번째로는 지구 내부, 지구 환경 안에서 주고받는 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 물질도 있죠. 물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직접적으로 그 지구계 내에서 그 순환되는 물질을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다룹니다. 실제는 세 가지인데 뭐뭐 다루느냐? 첫 번째 누구 다뤄요? 물이 움직이는 걸 한번 다룹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탄소. 탄소는 아까 얘기했죠. 탄소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다. 너네가 아까 내가 안 써준 5개 찾으라 그러니까 약간 좀 답답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실제로는 찾아볼 것도 없어. 왠 줄 아니? 현상을 말로 써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내가 거기에다가 화살표의 표시를 안 한 게 5개가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각 권에서 존재하는 탄소의 유형 존재 방식은 써줬어 안 써줬어? 다 써줬죠? 기억 한번 해볼까요? 기권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산화탄소죠. 생물권에서 제일 많은 거는 어쨌든 영양소입니다. 탄단지 맞아요. 지권에서는 석회암 이러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대부분 이온 이래 되잖아. 맞아. 그럼 결국 이거지. 내가 표시 안 한 게 만약에 수권하고 생물권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수권하고 생물권이면 수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생물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명체가 뭐를? 물속에 있는 뭐를? 탄산유를 뭔가를 흡수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런 류의 내용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다?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탄소의 순환에서 중요한 거는 화살표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각 권에서 존재하고 있는 탄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자기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라고 하면 탄소순환 때리고요. 알겠어요? 그럼 아마 거의 앵간한 건 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거죠. 생명체가 탄소를 흡수하는 경우는 뭐가 있나 이러면 쳐봅니다. 그럼 금방 나옵니다. 알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알았어? 귀찮아.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됐어. 알았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다루지는 않는데 암석의 순환도 좀 중요합니다. 뭐의 순환? 암석의 순환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중학교 때 있는 겁니다. 암석의 종류는요. 이거 금방 얘기하면 사실 우리 좀 알고는 좀 있어야 되는데 마그마가 불었네요. 뭐? 마그마. 통화침치 분반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했습니다. 뭐요? 연서막. 일단 오늘 우리가 시험 치는 데 있어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암석의 종류는 제가 정말 편협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실제로 화성암은요,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몇 종류? 기본적으로 6개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분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4개로 줄였지? 무슨 말이야? 지구가 원 전체로 보면 4개는 알아야 돼.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뭐? 이번 시험 칠 때는 몇 개만 필요하다고? 2개만 필요하다 그랬죠? 누구하고요? 화성암하고 누구? 현무암입니다. 그죠? 태성암은요, 기본적으로 2암, 4암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누구? 석회암 중요하고요. 누구도? 석탄도 중요합니다. 묘하게도 얘들 둘이는요, 뭐하고도 연결되게? 이거 둘 다 전부 뭐 들고 있다? 탄소 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변성함은 나오는 게 편함, 편마음, 그 다음에 누구? 교함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아, 시원하게 본다. 누가 사고 쳤나? 그럼 했는 김에 점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 방에 다 끝낸다 그랬잖아. 화강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뭘까? 일단 자 실제로 누구한테 이를 물어보세요. 야 화강암이 나오는데 무슨 시대야? 중생대역 하면 그건 사실 미친 소리예요. 알았어? 화강암이 꼭 중생대에만 나오라는 법이 있어? 그게 아니고 지구학 1에 지금 1단원에서 1-3에 해당하는 게 한반도의 지질이죠. 뭐라고? 근데 정말 좀 자세히 배우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강 배우는 거예요. 맛배기로. 정말 웃긴 게 한반도의 지질 명소 이래 돼 있잖아.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돼 있잖아. 갱코나 좋아? 나는 좋아. 내가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한 3, 4년 동안 수능에 사용됐을 때 화강암은 전부 예외 없이 뭐였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전부 무슨 지대다? 100% 중요했습니다. 내 이렇게 가르쳤다고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잖아, 그지? 막 무진장 막 이제 항의 들어옵니다.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전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화강암 자체를 보고 중생대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무슨 과목에서? 지구학 1에서. 맞아요. 몇 단원 공부하는데 1-3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끝까지 평가원에서 교육부에서 나온 문제 안에서 화강암이 중생대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알았어? 지난 3년 동안 이 교과서 사용하고. 알겠나? 단 한 개라도 예외가 있었으면 내가 있다고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 이거 수업을 하는 의미가 없는데. 현무암은요? 뭐다? 진행되다. 아 잠깐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고? 8시에. 잠깐 환기하는 시간 잠깐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촬영팀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알았지? 미안해.